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소위 착한 여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저보고 착하다는 말을 많이 했고 저도 제가 착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착하다는 거 정말 좋죠. 세상에 아무리 못됐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판을 치고 산다고 해도 결국은 착한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착한 것과 마냥 참고 삭히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 감정도 억누르고 살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뭐든지 꾹꾹 참기만 하고 살았거든요. 어쩌면 저는 착한 성격이 아니라 감정 표현도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모질이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지만요. 저희 남편은 위로 누나와 형이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시누, 시동생까지 다 골고루 있는 셈이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시동생은 군대 제대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후 둘째가 2돌 때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사정상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큰 회사는 아니어도 대학 졸업하고부터 결혼하고 나서까지 사장님하고도 가족처럼 잘 지내고 다녔던 회사인데 회사 사정이 몹시 악화되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바람에 실직을 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그맘때 둘째가 몸도 많이 약해서 자주 아팠던지라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아이 돌보는 것에만 전념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면 나중에라도 재취업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그 뒤로는 계속 주부로 지내게 되었지만요. 제가 주부로 지내고부터는 시댁의 온갖 대소사는 다 제 책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맏며느리는 아니지만 바깥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시간이 많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저 결혼하고 2년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혼자서 계셨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말도 좀 함부로 툭툭 하시고 기분 나쁘면 고함도 잘 지르세요. 저도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화내고 소리를 지르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저도 그러려니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아주버님과 맏며느리인 형님은 우유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시는데 늘 바빠하셔서 시댁에 자주 안 오셨어요. 시누인 형님도 본인 친정이지만 자주는 안 오셨고 막내인 시동생은 아예 나가 살아서 명절 정도 말고는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를 전담하는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틈틈이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 채워놓고 밀린 집안일도 해드리고 병원이나 볼 일 있으시면 제가 다 운전해서 모시고 다녀야 했죠. 어머님 성격이 무던하고 편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형님이 우리 어머님 생각만 해도 진절나는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참고 모시느냐 할 정도로요. 성격이 괴팍하신 편이라 한 동네에 오래 사셨음에도 친구분들도 별로 없을 정도시거든요. 제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저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어떻게 사냐고 효부라느니 정말 착하다고도 하는데 제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니고 저라고 스트레스 안 받고 안 힘들겠나요? 하지만 원래부터 성격이 화가 나도 그냥 참고 삭히는 편이지 표출하는 편도 아니다 보니 어머님이 속상하게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어머님은 늘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없는 것을 몹시 불편해 하셨죠. 제가 어머님의 수족이 되어드리니까요. 사실 어머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제가 있다는 것에 편애하는 듯 했습니다. 깐깐한 어머님을 제가 전담해서 케어해드리는 셈이니까요. 때로는 힘들긴 해도 며느리니까 내 할도리는 하자라는 생각 하나로 참고 삭히고 살아왔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의 시작은 저희 엄마가 위암 3기로 수술을 받으신 때부터였어요. 엄마는 위암 때문에 수술을 한번 받으셨고 그 뒤로 6개월가량이 지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폐렴을 앓으셨는데 그때부터 급속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셨거든요. 다시 입원해서 보니 여러 장기들에 전이까지 많이 되어 있었어요.
아랫배 쪽에는 겉으로 봐도 아기 머리통만한 큰 종양이 잡힐 정도로 심각하시고 아무것도 드시질 못해서 그 통통하고 부드럽던 엄마의 팔은 미이라처럼 비쩍 말라갔죠.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저는 눈물만 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보니 하루하루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엄마 옆을 지켰습니다. 저는 오빠랑 동생 하나가 있는데 오빠는 엄마의 병원비 중 비급여 부분은 거의 전담을 했었습니다. 오빠도 사는 게 막 넉넉치는 않다 보니 철야까지 뛰면서 병원비를 마련하는데 애를 썼죠. 저희 동생은 저희 집에서도 편도 4시간 거리에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시집을 갔다 보니 병원까지 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올라와서 엄마도 돕고 저도 도와주었습니다. 올 때마다 저 먹을 거나 영양제 같은 것도 잔뜩 싸들고 왔죠. 제 건강도 챙기라고요. 오빠나 동생이나 저한테만 간병을 맡겨서 미안했지만 엄마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그 곁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남편에게도 말했죠. 엄마의 상황이 안 좋으니 병원에서 지내겠다고요. 하지만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틈틈이 집으로 와서 남편과 애들 먹을 반찬도 해놓고 밀린 집안일도 해놓고 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보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저녁밥 정도만 차려주면 알아서 방에서 공부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손이 그렇게 많이 갈 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고 몹시 언짢아 하셨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되느냐. 그거 네 일 아니냐라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남편이 반찬 꺼내서 애들 밥 차려주는 건 맞지만 나머지 집안일은 남편도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세탁이고 설거지고 그대로 놔두거든요. 어쩔 때는 설거지가 며칠 돼 있어서 벌레가 꼬여도 냅두는 경우도 있었죠. 이 정도는 좀 해놓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구태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툭 하면 전화와서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 왜 내 아들 고생시키냐, 너네 오빠랑 네 동생은 뭐하고 너만 가 있느냐, 간병인은 안 쓰냐 등등 각양각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엄마가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그 곁에서 간병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길지도 않은 그 기간도 못 참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에 닥달하시는 거였죠. 힘들었지만 그냥 네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은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면서부터였어요. 어머님은 당신이 생신 며칠 전부터 전화해서는 물어보시더군요. 너 내 생일은 어쩔 거냐? 그날도 병원에 있을 거야? 그 말에 제가 죄인처럼 그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올해 생일은 다른 때처럼 생신상 봐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아가씨랑 형님하고 잘 의논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매해 어머님 생신상은 제가 전담해서 차렸어요. 갈비며 전, 잡채, 생선, 나물 등 새벽 밤잠 설쳐가며 갖은 음식들 만들어서 생신상 차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생신상 차리면 작은 아버지들까지 다 모시고 대접했고요. 저 결혼 전까진 생신 때 외식도 하셨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선 어머님이 그렇게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1년에 한 번 있는 생신이시니 좋은 마음으로 차려드렸고요. 아가씨나 형님은 초반에는 조금 도와주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제 전담이 되어버렸죠. 10년 넘게 그렇게 정성으로 생신상 차려드렸지만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니 올해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혀를 끌끌 차시더니 전화를 탁 끊으시더라고요. 좀 서운해하시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님께 어머님 생신에 대해 얘기하니 이번에는 나가서 외식하면 될 것 같다고 매번 동서가 그렇게 생신상 차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좀 해주셔라. 나는 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니 나 대신 잘 좀 챙겨주셔라 했죠. 그런데 생신 전날 엄마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하게 의사 불러 처치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문득 폰을 확인해 보니 어머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는 겁니다. 병실이다 보니 전화는 진동벨이나 무음으로 해놓았는데 그 사이에 3통이나 전화를 하신 거였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야, 너 진짜 끝까지 거기만 처박혀 있을 거야? 시어머니 생일이면 와서 국이라도 한 솥 끓여놓고 나가던지!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기분도 너무 상하고 서운한 감정도 확 몰려오는 거예요. 못 간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형님이 생신 때 외식할 거라고 알아서 할 거니까 동선을 신경 쓰지 말라고 친정 어머니 간병이나 잘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소리를 질러대시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따졌죠. 제가 논다고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더군요.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 오늘 내일 하시는 상태세요.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꼭 생신상을 받으셔야겠어요? 평소에는 내내 하던 제가 갑자기 격분해서 따지니 어머님도 좀 당황하신 듯 잠시 말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더니 더 고함을 지르시는 겁니다. 야! 너네 엄마가 당장 죽는데? 라면서요. 저 그 순간 진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저희 엄마가 사돈이고 또 위독하신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저게 말인가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럼에도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 할 말만 쏟아놓으시더군요. 너네 엄마는 자식이 너 하나밖에 없어? 꼴랑 하루 나와서 며느리 노릇 잠깐 좀 하면 큰일 난대? 참 너무하시더군요. 그럼 어머님이야말로 여태까지 받은 며느리 노릇을 기어코 오늘까지 받으셔야 되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눈물까지 왈칵 나올 것 같아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밖에서 속상한 마음에 한참을 울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신우까지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어머님 전화 그냥 끊어버렸다고 어머님이 곧장 신우한테 얘기한 것 같고 그 길로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죠. 옳게 상황이 어찌됐든 친정엄마 챙기고 하는 것도 며느리 노릇은 해가면서 하는 거야. 애들이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치고 병원에만 목매는 거 다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해도 이건 아니지. 다른 날도 아니고 시어머니 생신 때까지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라며 따지는 겁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았나 싶고 자기 엄마한테 잘할 때는 고맙다, 옳게밖에 없다 하더니 한 번 안 챙겼다고 바로 싫은 소리부터 내뱉더군요. 저를 여지껏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그저 자기 엄마 돌봐주고 모시고 본인들이 싫은 거 귀찮은 거 대신해주는 사람밖에 안 됐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님에게도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라고 저희 엄마 상태 아시고도 그렇게 말하시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은 오늘 내일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거의 3주 가까이 병원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면 괜찮으신 거 아니냐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상황이 어찌됐든 본인 할 일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도대체 제 할 일이 뭔가요? 자기 엄마 생신상 차려주고 집안일 해주고 뒤치다꺼리 하는 게 제 일인가요? 저는 진짜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받자마자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신다. 진짜 너무들 하신 거 아니냐는데 남편 하는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엄마나 누나나 틀린 말도 아니잖아. 당신 병원에 그렇게 가 있으니까 나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애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이게 뭐냐? 다 힘들게. 그리고 생신도 그래. 잠깐 와서 음식 몇 가지 해드리고 가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님보다 형님보다 남편의 말이 정말 사람 무너지게 하더군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남편 놈도 똑같은 그 집 식구구나 싶고요. 친정엄마가 위독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시댁 가서 생신상 차려드리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프신 엄마 옆에서 내내 멍하게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앙상한 채로 얼굴까지 몰라보게 변해버린 파리한 엄마를 보고 있자면 그저 눈물만 나고 왜 좀 더 잘하지 못하고 살았나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시댁에는 자주 가도 친정에는 거의 못 갔거든요. 제가 친정 가는 걸 시어머니가 눈치 주시기도 했고 어머님이 아무 때고 연락해서 부르실 때도 많다 보니 저도 시간이 안 나서 잘 안 가게 되었죠. 한마디로 남의 부모 챙긴다고 내 부모는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구나. 내가 참 헛짓하고 산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그동안 나름 어머님께 한다고 했는데 고맙다 소리 듣기커녕 왜 더 안 하냐고 욕이나 먹고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된다는 말이 딱 맞더군요. 어머님도 형님도 다 서운하지만 남편한테는 말도 못하게 서운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머님이나 형님이 그러시면 본인이라도 제 편에 서서 정확히 말하고 선을 긋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네가 와서 음식 몇 가지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오만정 다 떨어지더군요. 그동안 참고 꾹꾹 눌러왔던 수만 가지의 감정이 그날 다 몰아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지난 결혼 생활 돌이켜보고 내가 그 집에서 무슨 역할인가 생각해보고 거의 뜬 눈으로 많은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 남편이 문자 하나 왔더군요. 오늘 진짜 안 올 거야? 라고요. 그거 보는데 어이가 없으니 웃음만 나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든 말든 기어코 와서 자기 엄마 생신상에 음식은 차리라 그건지. 그래, 그렇게 생신상 받고 싶으면 내가 차려드린다. 어디 한번 실컷 먹어라 싶더군요. 저는 병원에다가 잠깐 얘기해놓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미역 넣고 들통으로 미역국 끓였어요. 그거 끓이는데 분통이 차서 눈물까지 나더군요. 그리고 다 끓인 미역국 차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시댁으로요. 시댁 근처에 가보니 형님네랑 신우랑 차 다 와 있더군요. 남편 차도 있고요. 저는 들통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벌컥 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있던데 제가 확 들어가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어머 동서 못 온다더니 그건 또 뭐야? 너는 꼭 뭐라고 해야 오냐? 알아서 오면 되지. 근데 저건 뭐야? 뭐 음식이라도 해온 거야? 저는 들통 들고 가서 어머님 앞에 퍽 내려놨습니다. 그 바람에 뚜껑 날아가서 안에 있던 미역국도 3분의 1은 넘쳐서 바닥으로 흘렀죠. 어머님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시고 나머지 가족들도 뜨악하더군요. 갖고 왔어요 미역국.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길래 실컷 드세요. 하, 옳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왜요? 저한테 생신상 받으셔야겠다면서요. 저희 친정엄마가 위중한 상태든 말든 어머님은 어머님 생신상 받으시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해왔어요. 미역국 실컷 드세요. 옳게. 이건 아니지. 뭐 하는 거야? 형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 간병을 해도 제 할 일은 하라고요. 도대체 제 할 일이 뭔데요? 이 집에 자식이 몇 명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생신상 차려드리는 게 제 할 일이에요? 그 할 일은 누가 정했는데요? 여태까지 암소리 안 하고 내가 하니까 이제 그게 내 할 일이에요? 그럼 저 더 이상 못해요. 누구 좋으라고요? 며느리 노릇하라고요? 형님이나 실컷 하세요. 어머님이 알아누워도 형님은 시댁 가서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세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꼭 지켜볼게요. 저는 악에 받쳐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제일 너무해. 뭐? 와서 좀 해주라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식인 당신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집안일 그것도 당신이 좀 하면 되지. 내가 대단한 거 바래? 애들 케어 힘들다고. 당신 자식들 아니야?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서 다 나한테 떠넘기고. 돈을 벌면 뭐 얼마나 대단하게 잘 벌었는데 내가 그 돈으로 호의호식이라도 했어? 너네 엄마나 너네 가족이 헛소리하며 너라도 막아서서 내 편 들고 네 역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눈이 돌아서 정말 악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면서 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시댁 식구들은 입이 떡 벌어졌더군요. 당신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우리 엄마 아파서 말 그대로 오늘 내일 하는데 기어코 와서 너네 엄마 밥 차리라고 하는 당신들이 인간이야? 네, 어머님 해왔으니까 실컷 드세요. 제가 아주 두고두고 드시라고 잔뜩 해왔네요. 앞으로 제가 해드리는 밥 먹을 일 없을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다 토해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속에 있던 걸 다 끄집어내기라도 한 듯이 시원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허무하기도 하고 수많은 감정들이 몰아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해서 곧장 병원으로 왔습니다. 누워있는 엄마를 보는데 눈물만 나고 옆에서 조용히 흐르는 눈물만 휴지로 찍었습니다. 그 사달이 나고 당연히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서 온 전화로 전화기에는 불이 났어요. 저는 일체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정말 끝장 볼 생각으로 간 것도 맞으니까요. 몇 시간 뒤 남편이 병원으로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복도로 가자마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다 소리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미역국을 당신 면상에 엎기라도 했어?
뭐가 무섭다는 거야? 시어머니 드시라고 미역국 잘 끓여서 배달까지 해드리는데 와서 음식 좀 해달라며. 원하는 대로 해준 거 아니야. 와, 아무리 그래도 이래도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 엄마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 말에 저는 웃음만 나더군요. 내 말 허투루 들었어? 나 앞으로 어머님 볼 일 없어.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다시는 안 보겠다 마음먹고 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와이프 호구 취급, 몸종 취급하는 인간이랑은 더 못 살겠어.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진짜 이혼을 하자고? 이런 일이 뭔데? 입장 바꿔서 당신이 내 입장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이혼하면 뭐 별거 있어? 뭐 해 먹고 살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양육비나 똑바로 보낼 생각이나 해. 뭐라고? 여태까진 아주 편했지. 괴팍한 너네 엄마 나한테 맡겨놓고 적당히 효자 노릇만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호구짓 한 거밖에 없네. 더 이상은 그렇게 안 살아. 너네 엄마, 너랑 네 형제들이 잘 모시고 살아.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씩씩대며 가버린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에 대한 마음을 다졌는데 그 뒤로 엄마가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한이 맺히더라고요. 장례를 치렀고 아주버님네는 오셨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끝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와서 자리 지키긴 했지만 어쨌든 제 마음은 변할 것이 없었고요. 오히려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 제 마음은 더 확고해지더라고요. 엄마 장례 치르고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이혼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진짜 이혼할 거냐고 따졌지만 저는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협의 끝에 남편에게 재산분할 명목의 돈과 더불어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끝을 냈습니다. 저는 비어있는 엄마의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살기로 했어요. 돈도 벌어야 했기에 친오빠가 하는 작은 사업체에 일단 격리로 일을 하기로 했고 몇 달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사실 워낙 작은 사업체라 격리까지 필요 없음에도 오빠가 일부러 저를 고용해 준 거였죠. 그러던 와중 너무나도 고맙게 예전에 일했던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은 몇 년 전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고 재기에 성공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저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일해준 사람들에게 다시 올 수 있으면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저는 중간에 연락처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연락을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희 엄마 모친상일 때 그 소식을 들은 동료가 빈소에도 참석을 해주었는데요. 그 동료가 사장님께 제 바뀐 연락처를 전달해 주었던 거였죠. 사장님은 제가 일할 때 일도 야무지고 싹싹하게 잘해줘서 참 고마웠다고 여건이 되면 다시 와서 일해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사무실에 출근을 하며 제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이혼을 두고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더니 그때 그 말 한마디로 이혼까지 하느냐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남편의 그 한마디로 이혼까지 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 엄마를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맡겨놓은 것, 본인 엄마는 잘 챙겨주길 바라면서 정작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는 남보다도 못하게 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이고 쌓였다가 이혼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이혼 후에 동서인 형님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없는 데다 다른 자식들도 다 어머님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서 맏며느리인 형님한테 불똥이 튀었대요. 맏며느리니까 네가 이제 맡아서 보란 식으로요. 그래서 형님도 열받아서 이 집에 자식이 몇 명인데 왜 나한테 하라느냐고, 이러니까 동서도 이혼한 거 아니냐고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집 사람들도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늘 제 감정 억누르며 살았고 하고 싶은 말도 참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렇게 하면 제 속에 억울함만 쌓이고 분노만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내 감정 제대로 말할 줄 알고 표현도 할 줄 아는 게 진짜 성숙한 자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지만 그만큼 앞으로는 제 마음이 하는 소리를 잘 듣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